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셋째 주 증시를 앞두고 있는 전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증시 일정들, 그리고 글로벌 지표라든지 공시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다가올 10월 셋째 주를 한번 준비해 볼 텐데요. 먼저 최근 좀 시장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증시 일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리얼스탁에서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 들어오시면요, URL 올려드렸고요. 참여 코드가 혹시 걸려 있을 때는 0301번 누르고 들어오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최근 한번 증시 흐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사실 9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국내 증시가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기점이었죠. 16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세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5일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씩 저점 만들고, 그리고 나서 28일부터 해서 반등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유사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낙폭을 이제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는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크게 증시가 급격하게 꺾일 만한 악재는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죠.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의 실적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각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역시나 실적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가만히 되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이번 주 일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 이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반등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기존에 있었던 조정장의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요, 이전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목별 또는 다시 한번 주도주,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또는 5G라든지 이런 주도 섹터가 다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간은 실적이 위주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날 우리나라가 한글날이어서 휴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일단은 해외 지수를 좀 보면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휴장인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동일하게 반등 흐름이 이어졌고요. 우리나라가 휴장인 날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이제 선물 지수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바로 S&P 500 지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8일까지만 장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9일날부터 휴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9일날도 보면요, 자, 지금 9일에도 지금 현재 미국 S&P 500 선물 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8일에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었죠. 자, 8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9일부터 10일까지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10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까지,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6시까지 미국 선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지수 선물이 우리나라 증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미국 지수 선물이 우리나라가 휴장일 때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실제 미국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나 또는 나스닥 지수가 모두 다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들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것들은 분명히 우리 월요일 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어요. 다만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일 또 오전 7시부터 또 열립니다. 그래서 오전 7시부터 또 미국 지수 선물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장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하고 있는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장 전부터 미지수 선물을 보면서 그날 대응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장전의 정보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지수나 또는 미국 지수 선물 시장을 봤을 때 일단 내일 월요일장 상당히 무난한 시장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 시장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는 점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번 주에 있을 만한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있는 주요 정부 일정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산자부의 당진 수소출하센터 착공식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주에도 수소차 관련된 것들이다 또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컨텐츠를 보시면, 이전 컨텐츠를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바이든 지금 후보자와 대선, 그리고 트럼프와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는데, 바이든이 아무래도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쪽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의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도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등등등,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도 사실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내일 같은 월요일 같은 경우 산자부의 당지 수소출하센터 착공식이기 때문에 일단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내일장 움직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있는 국무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은 금통위 본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 회의도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그리고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역시나 수도 관련된 이슈들이 이번 주 정부 부처 일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수소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의 고용 동향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 볼 텐데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작기의 수주와 일본 기업 물가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석유 수출 기구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전망 지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로존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고 있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줄어들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경기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들, 특히나 유로존과 미국에 대한 이런 경기 지표 발표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계속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1단계의 조정을 한다라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세계가 다 빨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야 될 텐데, 일단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빨리 줄어들면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국가, 주요 국가들 확진자 수 추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지표 동향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중국 무역 수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뭐 화해를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제재가 시작되고 서로 계속적으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요런 그런 가운데 무역 수지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금리 결정도 있고요. 일본 산업 생산, 유로존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다 중요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취업 수당 청구 건수 상당히 지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도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미국의 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무역 지수도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경기 동향, 그리고 뉴욕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한국 무역 수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제조업 특히나 이제 무역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수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6일 날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국 실업률도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이라든지 또는 장 마감 이후에 해외 시장이 움직일 때도 이런 지표 발표일 때 항상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있고 디테일하게 그날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당일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오픈 채팅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적 시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즌이 왔습니다. 실적 발표.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굉장히 호실적이었고요. LG전자도 호실적이었죠. 가전제품 수요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실적 기준에 맞는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짜실 때 배치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은 12일 날은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 그리고 14일은 SNS텍 그리고 깨끗한 나라. 15일은 코나아이 그리고 16일은 포스코케미칼과 테크윙 그 다음에 휴니드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테크윙 같은 경우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았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봐야 보면서 이제 업황도 좀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관련된 섹터를 볼 때 일단 가장 먼저 발표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뭐 유통 쪽은 당연히 신세계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컨텐츠 쪽 관련된 것들 언택트 시대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제 실적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번 주 또 이제 공모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청약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청약을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빅히트가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청약 배정받지 못한 물량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예탁금들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시장에 베팅할 수 있는 자금들의 여력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들이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시장 큰 악재만 없다면 충분히 유동성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실적들 좋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항상 터지고 있는 뭐 미국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신다면 약간의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상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뭐 더존비존, 비비안 등등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13일에도 있고요. 14일에도 뭐 파워넷, 기가레인, 비덴트 등등등 이런 기업들 추가 상장이 있는데 뭐 12 전환 물량일 수도 있고요. 뭐 유상증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추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보호 개수가 묶여 있지 않는 한 일단은 물량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 물량들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드린 이 추가 장산 종목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물량이 언제부터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이날 추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바로 남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일정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추가 상장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일정들 주요 일정들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지난 우리나라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도 사실 현물 시장이라든지 또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흐름 처음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 좀 준비를 좀 단단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오늘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탄탄한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요. 실제 계속 시장은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항상 변동성이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 상황이라든지 변수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현업을 하시면서 어렵겠죠. 투자를 하시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남은 시간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